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가 뭔지를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다른 거 안 해요. 일단 진짜 길게 해놓고 너가 계좌가 커질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만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조금 5만원 10만원 50만원 버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게 우상향 계속 그리고 있어요. 올 초에 한 2억 7천 갖고 시작한 걸로 거의 한 어제 기준으로 한 24억 5 수익 났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던 건 이게 저 비율을 딱 생각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보니까 과간이죠. 그 4년 동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보다 주식 잘했던 것 같아요. 48개월 중에 40개월을 깡통 차는 건 쉽지 않잖아요. 500만원으로 10억을 번 돌팬티 채널의 돌팬티 트레이더, 최근 66억의 계좌를 인증한 대왕개미 홍인기 채널에 출연 중인 불개미 트레이더, 실시간 솔루션을 진행하며 자신의 기법을 공유하는 더 트레이딩 TV의 뉴아트 트레이더, 1년에 20억 수익을 낸 더 트레이딩 TV의 전황 트레이더, 이 4명의 트레이더는 주식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각양각색의 그들이 입을 맞춘 듯 정말 똑같이 강조하는 단 하나의 기법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기법이야말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돈 버는 주식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4명의 트레이더가 말해주는 종가 베팅 그리고 주식 매매의 본질만 잘 캐치하셔서 실전 투자에 적용하신다면 인트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계좌는 자연스럽게 우상향, 어쩌면 폭발적인 우상향도 가능할 것입니다. 1년에 20억을 번 전황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내가 제일 못하는 투자자 같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난 단지 먼저 시작한 사람일 뿐이라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 6편의 영상을 중심으로 약 4시간 분량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제작하였으며 종가 베팅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 방법, 매수 타점 잡는 법, 손절과 익절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트레이더분들이 직접 출연하신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여러분의 2020년도 투자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의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종가 베팅 그리고 돈 버는 주식 매매의 핵심은 무엇인지 돌팬티님의 주식 투자 이야기부터 천상계단타 불개미님, 유아트님, 전황트레이더님 순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팬티 트레이더님의 주식 투자 이야기입니다. 1. 나의 주력 매매. 나의 주력 매매는 종가 베팅이다. 당일 인기주, 3일 전에 인기주를 장 막판에 매수하고 다음날 매도하여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종가 베팅은 스캘핑이나 돌파 매매와 같이 순발력을 요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것들을 종합해서 장 마감 즈음에 종목을 결정하고 매수한다. 그래서 종가 베팅은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2. 종가 베팅만 한다. 주식을 하는 가까운 친구가 있다. 나는 그 친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종가 베팅하는 나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것만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것저것 많이 했다. 스윙도 하고 매매에 이것저것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어느 순간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았다. 아, 내가 승률이 나오는 매매가 뭐고 주변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을 봤을 때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가 뭔지를 깨닫고 난 후부터는 다른 건 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은 종가 베팅만 한다. 심지어 나는 그 친구가 다른 매매로 돈을 벌어도 잔소리를 한다. 길게 놓고 계좌가 커질 수 있는 매매,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만 해야 한다. 이게 안 된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벌려고 하는 건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항상 강조하는 건 하나만 잡고 하나만 하라는 것이다. 지금 그 친구는 다른 건 아예 안 한다. 종가 베팅만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계좌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곳에서 크게 베팅을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매매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없다. 자신 없는 급등주 돌파 매매에서 비중의 10분의 1로 할 바엔 아예 안 하고 자신 있는 종가 베팅에서 제대로 된 베팅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100배 더 낫다. 3. 인기주. 나의 종가 베팅은 인기주를 대상으로 한다. 인기주란 오늘이든 어저께든 그전에든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종목,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새로운 테마로 부각되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종목을 말한다. 그런 종목을 오늘, 내일, 모레 추적 관찰하여 이 종목이 한 번은 반등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종가에 매수하는 것이다. 4. 베팅 방식. 나의 경우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세 종목 정도로 분산하여 종가 베팅한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은 당일 시장 인기주, 한 종목은 해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이틀 전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 시장 상황을 아무리 잘 분석하여 종목을 고른다고 해도 해당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까지는 알 수 없다. 당장 아침에 상승하지 않고 점심에 상승할 수도 있고 다다음 날에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성을 챙길 수 있다. 5. 갭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 만약 1,000만원의 시드로 종가 베팅을 하는 초보자의 경우라면 두 종목 정도 각각 300만원씩 종가 베팅을 하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악재를 맞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내가 산 종목이 개파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매수한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대외 변수로 인한 하락이라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탈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장 초반 하락하더라도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남겨둔 현금으로 시가 베팅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 베팅 후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한다면 본전 탈출이 가능하다. 6. 고수와 초심자의 차이점. 고수와 초심자의 차이는 대응에 있다. 매수는 고수나 초심자나 차이가 없다. 오늘 배운 사람도 어제 배운 사람도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한 사람도 같은 종목을 같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응은 다르다. 이는 심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산 종목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해야 한다. 이때 고수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원칙대로 매도한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다가 큰 손실을 보고 나온다. 특히 초보자들 대부분이 내가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주식 투자는 언제든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도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결국 결과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없다. 7. 익절 방법. 나의 경우 1% 수익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익절한다. 2% 수익이면 정말 잘 먹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경우 항상 미수를 써서 베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운용 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항상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운용하게 된다.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에서 2% 수익만 먹어도 30에서 6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원금의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고 복리의 효과가 더해진다면 계좌를 크게 불릴 수 있다. 그래서 1에서 2% 수익이 나면 일단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8. 월 목표 수익의 중요성. 한 달 목표를 10% 정도로 세팅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이다. 만약 그 이상 욕심을 부린다면 계좌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욕심을 내지 않고 한 달의 전체 원금의 딱 5% 또는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되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9. 깡통의 이유. 내가 10년 동안 매매하면서 깡통을 찾던 건 2번이었다. 첫 번째 깡통은 초보 시절에 투자를 잘 모르면서 몰빵 투자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500만 원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매매하면 더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큰 시드를 운용했던 것이다.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시드를 모두 잃게 된 것이다. 또 다른 깡통은 나의 매매를 우직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매매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깡통을 차게 되었다. 내가 하던 종가 매매가 잘 풀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흉내내다가 오히려 더 깨진 것이다. 10. 초보 시절과 다른 점.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보 시절의 나는 사춘기 소년처럼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웠다.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다 맞아. 시장이 강하든 약하든 무조건 베팅하고 손절하면 더 세게 베팅하고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베팅을 하더라도 시장 눈치를 보면서 베팅한다. 시장이 강하면 3억에서 5억 원 정도로 꾸준히 베팅하지만 시장이 강하지 않고 베팅할 종목이 마땅치 않다면 1억을 넘겨서 베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매번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강력하게 베팅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땐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잘 넘기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좀 더 강하게 베팅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것이 초보 시절 때의 나와 가장 다른 점이다. 11. HTS 세팅의 중요성. HTS 세팅은 특별할 게 없다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경우는 HTS 세팅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단 내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봉 차트이다. 일봉 차트에서 앞에 매물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다음은 기관, 외인의 수급을 반드시 확인한다. 수급은 잠정 매매 동향을 살피거나 프로그램 수급창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수급을 확인하여 당일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틀이나 3일 뒤에 수급이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종가 베팅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HTS에 구성되는 창은 일봉 차트창, 외국인 기관 수급창,
코스피 지수 현황창, 뉴스창이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에 매매에 들어가야 한다. 12. 세력이 패를 오픈하는 시간. 나는 세력은 항상 개미를 털어내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이 패를 오픈하는 시간은 항상 장 막판이다. 그리고 이때 세력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3시 10분, 20분 혹은 동시호가 3시 30분에 매매가 들어가는 편이다. 세력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갈 방향을 숨기고 있다가 장이 끝날 시간이 되면 자신들의 패를 항상 오픈한다. 세력도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패를 어쩔 수 없이 오픈하게 된다. 다음날 주가의 방향을 잡으려고 장 막판의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그때 함께 매수해서 다음날 매도한다. 이때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다면 이는 세력의 매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자, 여러분들, 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의 구체적인 매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요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릴 뉴하트 트레이더님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멘탈 관리.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때는 내가 제일 매매를 잘하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는 착각이 든다. 하지만 슬럼프가 오면 내가 정말 주식을 배운 사람인지 초보자는 아닌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때는 매수하는 종목마다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평생 전업 투자자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슬럼프의 시기라면 내가 기준을 지켜서 매매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한다. 만약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돈을 잃고 있다면 그건 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기준을 잘 지켰음에도 돈을 잃고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경우 가장 멘탈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때에는 그저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돌팬티 트레이더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돌팬티님의 이야기 속에서 돈 버는 투자의 본질을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 어디가 특별한 기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쭉 들어보신다면 아 이게 핵심이었구나, 아 이 기법이 바로 돈 버는 투자법이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 하시게 될 것인데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국내 정상급 트레이더 천상계단타 불개미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몇 번을 들어도 좋았고 역시 종가 베팅 그리고 돈 버는 매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앞에 이야기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개민 트레이더님은 올라운더 트레이더죠. 종가 베팅도 하시고 장중 매매도 하시고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셔서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데요. 불개미님이 말씀하시는 돈 버는 매매의 본질은 무엇인지 앞에 이야기와 연계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천상계단타 불개미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4.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매 스타일이 바뀐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젊을 때는 크게 베팅하고 리스크를 즐겼다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매매,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매매를 하게 된다. 지금도 잘 하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타일이 단기에서 스윙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 지금도 매매의 70%는 단기, 오늘 매수해서
내일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꾸준하게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이 좋아졌을 때 많이 벌다가 장이 좋을 때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벌다가 많이 잃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차라리 하루에 1, 200을 벌더라도 월에 2에서 3천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버는 사람을 리스펙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큰 비중으로 때리지 말고 자기가 긴장하지 않는 비중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다. 16. 욕심. 욕심이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의 연습량 혹은 실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내가 2종목 정도 손실이 나서 멘탈이 나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봤을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뻔히 보일 때, 즉 자리도 별로고 오늘 테마도 이쪽은 별로인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적인 게 생긴 것이다. 또 경험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종목은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서 욕심의 기운이 올라온다고 해도 경험과 실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나의 경우 8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마인드 컨트롤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할 신법들을 잃는 것이다. 17. 효율적 투자.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본인의 실력이 완성되기 전까지 너무 시장에 큰 수업료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두세 번만 수익이 나면 유레카를 외치며 내가 매매가 다 된 것 같다. 늘 수익이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유레카를 200번, 300번은 더 외쳐야 실력이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어서 겸손한 자세로 시장에서 늘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손실을 덜 낼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당장 오늘 얼마를 벌어야지. 아침에 그것부터 생각하고 덤비니까 크게 당하는 것이다. 늘 어떻게 하면 벌까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주식 생활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18. 최신 기법.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보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고수들이 무슨 종목을 보고 있을까이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현재 가장 핫한 섹터, 오늘 가장 높은 섹터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에서 대장주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어김없이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 시장에서 정말 핫한 중심주는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매수하여 들어온다. 다 같이 좋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힘싸움을 했을 때 6대4나 7대3 정도로 매수세가 우위에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해야지. 매매를 남발하시는 분들은 깡통차기 너무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캘핑, 즉 초단타, 짧게 쳐서 먹고 빠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3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짜 강한 종목으로만 대응해야지. 여기 들어가서 조금 먹고 빠지고 저기 들어가서 조금 먹고 빠지는 식의 거래는 이제 힘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주도주는 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멘탈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끊고 나와야 하고 수익을 잘 지켜내야 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제 기술적으로만 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19. 신법. 주도주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때 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신법이 약한 초심자들은 실패했을 때 마음이 조급하게 된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100원 하나 더 싼 데를 찾는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주식 매수를 너무 남발한다. 그게 문제이다. 내가 잃었기 때문에 복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 대형주 매매가 그럼 최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강세라면 대형주 매매가 유리하다. 하지만 시장이 약세 장세로 꺾였을 때 대형주를 매매하면 거의 다 물리거나 손절날 확률이 높다. 나 역시 모두 겪었던 것들이다. 따라서 무조건 대형주, 주도주 매매만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세 장세에서는 중소형주 잡주들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수가 안 좋아졌을 때 초전도체 테마가 잘 갔듯이 지수가 안 좋으면 잘 나가는 재료주, 테마주 안에서만 매매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21. 타점을 잡는 팁. 타점을 잡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이 현재 장대 양봉이 첫 번째에 섰는지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서고 있는 중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이 처음 섰을 때는 20% 상승에 사도 굉장히 싼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장대 양봉 이후 타점이 너무 위에 잡히면 내가 먹을 폭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라면 나의 경우 매매를 아예 하지 않는다. 오늘 20% 갔으니까 또 20%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장대 양봉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가부터 생각하고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높게 올라간 종목은 먹을 게 별로 없고 위험할 수 있다. 22. 손절. 나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손절을 잘한다는 것이다. 매매가 잘 될 때는 한없이 수익이 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깡통을 차고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손실이 날 때 빨리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익은 200만 원 냈는데 손실은 800만 원, 1000만 원이 나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손익비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결같이 생각했던 것이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행운이다 라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 종목에 단점은 없나? 빨리 잘라내야 하지 않나? 계속 그 고민을 하고 긴장하면서 매매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긴장을 하는가 하면 이 고민과 긴장을 하고부터 수익이 잘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익이 나는 때는 정말 수익이 잘 난다. 상승장일 때 몇십억을 벌고 몇 억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장이 좋지 않을 때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막는가, 그리고 손절에 대한 제한폭을 잘 두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고 계속해서 수익만 낼 수는 없다. 언젠가 손실을 볼 때가 오는데 그 손실을 폭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다. 따라서 트레이딩에서 가장 핵심은 손절이고 매수하자마자 내가 잘못 산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너무 높은 구간인지 아닌지를 체크, 그리고 내가 매매한 종목의 재료가 약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급을 뺏길 만한 다른 강한 섹터는 없는지를 체크, 계속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 23. 주도주 공략 구체화. 주도주를 공략함에 있어 첫째로 보는 것은 수급이다. 무조건 돈이 많이 흐르는 곳, 거래 대금이 큰 곳에서 매매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료다. 재료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테마에서 나오는 돈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매매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개별 종목에 붙는 개별 재료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재료란 하나의 강한 재료로 테마가 형성되고 그것이 수급, 즉 거래 대금과 연결될 때 매매해야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봉자리이다. 매물대가 많은 일봉이 좋지 않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들, 요 이야기는 신고가나 신고가 도전을 하는 일봉 자리에서 매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겠죠. 수급, 재료, 일봉, 이게 정말 중요하다. 24. 5배 비중 베팅. 초보 때는 작은 비중으로 연습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공부가 되었다면 이걸 많이 고민해야 한다. 내가 맥시멈으로 살 수 있는 비중에 대해서 말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작게 들어가는 비중과 최대치로 크게 들어가는 비중의 차이는 최소 5배는 나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매매하는 분이라면 어떤 종목에서는 1,000만원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종목은 100만원만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강약 조절이 결국 실력이다.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인데 비중을 작게 들어간다면 그 또한 실수이다. 이런 때에는 손절을 딱 잡고 과감하게 진입해야 한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이라면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게 매매해야 된다. 그 조절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이 알려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에서 진입한 규모가 풀 미수로 50억이었다. 당시 대회에서 내가 작게 진입한 종목은 1,000만원 수준이었다. 거의 50배가 차이 나는 것인데 그 정도로 내가 확신과 믿음, 호가창에서 받아줄 수 있다는 계산 등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불개미 트레이더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확실히 앞에서 말씀드린 돌팬티님의 조언과 유사한 조언,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정말 똑같은 조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트레이더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역시 그런 공통점은 두드러지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뉴하트 트레이더님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5. 강한 종목. 주도주를 공략함에 있어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수급이다. 무조건 돈이 많이 흐르는 곳, 거래 대금이 큰 곳에서 매매해야 한다. 만약 로봇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강하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종가 베팅 종목을 발굴해야 할까?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기준은 거래 대금이다. 로봇 섹터가 좋은 상승세가 나왔다고 하지만 더 강했던 것은 제약 바이오였다. 특히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거래 대금이 1조가 터지면서 당일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나는 이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종가 베팅했고 다음날 4% 수익에 익절했다. 종가 베팅은 특히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매매법이다.
나 역시 야간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익숙하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 자리에 진입했다면 더욱 좋은 종가 베팅 기회가 될 수 있다. 26.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 아무 계획 없이 당일 등락률, 당일 거래대금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매매를 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최근 강한 테마나 섹터를 파악하고 왜 그 테마나 섹터가 강한지 이유까지 파악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테마나 섹터에서만 매매해야 한다. 단순히 당일 차트가 좋다고 등락률이 좋다고 매매하는 것은 역시 매매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매매를 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서 봐야 할 것은 현재 이슈에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우할 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지는지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도주에서 매매할 수 있다. 27. 버려야 벌 수 있다. 승률이 70%가 되어야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 따라서 70% 확률이 있는 그런 매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려야 내 계좌가 살아날 수 있다. 다른 좋은 기법을 많이 배워서 계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잃는 기법, 습관을 버려야 계좌가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안 좋은 매매 습관은 빨리 버려야 한다. 나의 경우는 장중 매매를 끊고 나서 계좌가 쌓이기 시작했다. 28. 종가 베팅의 타점. 분봉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을 종가 베팅 해야 하는데 어디서 사야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차트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사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종가 베팅의 타점은 말 그대로 종가에, 즉 장 마감 즈음에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종가 베팅의 타점은 오후 3시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후 3시까지는 매수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 마감 즈음에 분봉 차트를 확인했을 때 주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매수하지 않는다. 최소 주가가 횡보하면서 버티는 움직임이 나올 때 매수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 매매하면 좋은 점은 내가 매매한 뒤 장이 끝날 때 1에서 2% 수익이 난 상태로 다음 날을 넘기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29. 3시 16분부터가 중요한 이유. 당일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졌고 관련 섹터 역시 강한 종목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종가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라도 장 막판에 종목이 흔들릴 수 있다. 이때 장 마감 즈음, 즉 장 마감 4분 전이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진짜 움직임 또는 지금까지 매도세를 역전시키는 매수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가 베팅은 장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장 막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매수세와 함께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뉴하트 트레이더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치 앞의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트레이더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전황 트레이더님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중요한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황 트레이더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0. 잃어보는 게 중요한 이유. 나는 그냥 100을 번 사람과 1000을 벌고 900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1000을 벌고 900을 잃은 사람을 훨씬 더 좋게 본다. 그리고 나중에 잃는 습관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 수익이 쌓인다. 31.
돈은 한순간에 벌린다. 보통 1년에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매달 1억씩 벌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좌는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어난다. 나의 경우도 16억을 버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내 계좌의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0만 원이 펌핑되어서 3,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 2,000 몇백만 원에서 다시 펌핑이 돼서 6,000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좀 내려와서 다시 펌핑되고 그렇게 2억 가까이 되고, 이런 식이다. 그래서 이 펌핑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32. 기법의 내재화. 어느 순간 매매가 습관이 된다. 예를 들어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에 6억씩 들어가서 조금의 흔들림에 1,000만 원의 손실이 찍힐 때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50억, 60억씩 베팅해서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즉, 매매 루틴이 힘들지 않고 익숙해지면 그것을 내재화되었다고 부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를 알고, 아침에 매수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이 자리를 뜰 줄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습관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 대한 경험만 더 쌓이면 이 루틴이 자신에게 맞춰진 것이다. 33. 손실이 클 때. 주식을 하다 보면 잃을 때도 있고 수익을 낼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가 무너지니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게 되면 손실이 쌓이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바닥에 들어온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주식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34. 이것저것 열심히의 위험성. 주식 투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것은 설사 수익이 난다 해도 위험하다. 이 매매, 저 매매 하다 보면 결국 손실만 쌓이게 된다. 특히 가장이라면 가장의 무게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열심히가 되려 독이 되는 것이 주식 투자다. 나의 경우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두 종목만 거래한다는 마인드가 강하다. 그래서 만약 현금이 5천만 원이 있다면 단일 계좌에서 1억까지는 운용을 하는 편이다. 대신 이렇게 운용할 때의 핵심 포인트는 작은 종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작은 종목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작은 편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 큰 종목만 거래한다. 예전에는 시총 3조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시총 10조 이상의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 33. 레버리지의 위력. 올해 초에 2억 7천으로 시작한 계좌가 1년 만에 24에서 25억 수익이 났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비율을 생각하여 매매했기 때문이다. 즉, 계좌에 2억 7천만 원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맥시멈 금액은 5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익이 쌓여 계좌가 5억이 되었다면 이제 최대 베팅 금액은 10억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율대로 투자하여 순식간에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다. 반대로 5억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4억이 되었다면 최대 종배 금액은 8억이 되는 것이다. 이 비율대로 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이때 내 실력이 상승하고 있다면 올라갈 땐 폭발적으로 계좌가 상승하고
떨어질 땐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식으로 계좌가 우상향한다.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일단 1,000만원 정도의 계좌로 2,000만원 정도 베팅을 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실력과 수익을 쌓아나간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챙기면서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다. 36. 나이를 인정하는 것. 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버려야 하는 종목이 된다. 내가 느린 매매를 하는 것이 이제 40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들처럼 매매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만약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게 즐거움이라면 급등락이 쉬운 가벼운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다. 하지만 삶에서 추구하는 게 돈을 벌면서 여유롭게 매매하는 걸 선호한다면 그런 가벼운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7. 메인에서 살고 죽는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메인에서 살고 죽는다는 마인드로 딱 주도주만 하는 것이다. 조건 검색식으로 그날 검색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주만 하는 것이다. 38. 4년 동안 내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주식 투자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주식 투자로 대학 생활 4년을 통으로 날렸다. 당시 4년 동안의 계좌를 보면 가관이다. 그때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못했을 것이다. 48개월 동안 40개월을 깡통을 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진짜 내가 먼저 시작해서 먼저 얻어맞고 먼저 피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수정해서 고치고 그랬을 뿐이다. 따라서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고쳐나간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4인의 트레이더가 말하는 단 하나의 기법, 주식 매매의 본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그 핵심을 여러 번 곱씹어 보는 것도 좋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트레이더님의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깨달은 단 하나의 기법 또는 매매의 본질을 댓글창으로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오랜 친구였던 찰리 먼거는 죽기 직전에 진행했던 한 인터뷰에서 삶의 본질, 어쩌면 투자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능력 밖의 일은 너무 많죠.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어떻게든 그 고난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울면서 거리를 걸어야 한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제 말은 찰리, 사람들은 아마 당신을 엄청나게 부유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도 똑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네, 물론이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삶의 철칙은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뚫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저는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이라 부르죠.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면 거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면 거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조언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시어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삶,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여러분의 목표에 크게 다가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의선 채널은 그런 여러분의 나아감 속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